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 세치기 접종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정 접종자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1,789가구가 건설되며 이 가운데 50%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12%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양주 봉양동 대규모 의료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농촌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행됩니다. 선정된 주민들은 연간 150만 원의 기본소득을 5년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은 65세 이하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와 환자로 정해졌죠. 그런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원칙을 깨고 세치기 접종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과정을 살펴보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접종 명단에 올라와도 가려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세치기 접종이 발생한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초 이 병원이 제출한 백신 접종 대상자는 1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명단은 181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최초 제출된 172명 가운데 1명이 빠지고 10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인원은 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명단에는 바로 부정 접종자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요양병원이 사회이사 등 10명의 부정 접종자를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명단을 제출했던 겁니다. 애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었어요. 그 추가 명단에 이분들이 또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제출된 명단에서 부정 접종자를 걸러낼 수는 없었을까? 요양병원은 접종 대상자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 올리게 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올라와 있는 직원이나 종사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관리 시스템에 요양병원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결국 지역보건소가 명단을 보고 종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그 부분을 막 사실관계를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 있는 숫자가 1차 예방접종 대상자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거예요.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와 직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환자는 입원 환자로, 그 밖의 직원은 모두 기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명단만 보고는 의료진과 환자 외 종사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치기 접종을 한 10명도 직종은 모두 기타로 표기됐습니다. 종사자라고만 하는 거고 명단 변경을 할 때는 전화를 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이분이 이런 사정으로 퇴사를 했고 새로 입사를 했고 이래서 저희가 명단을 수정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명단을 수정을 해드리죠. 10명의 부정 접종자는 2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환자나 종사자는 동두천 보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현재 엄격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성과 안전성이 생명이지만 공정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동두천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이 112명이고 나머지 12명은 내국인입니다. 확진자 중 82명은 병상 배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인원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관내 216개 공장에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10일까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곳은 의정부 호원중학교 인근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1,786가구가 33층 높이로 건설됩니다. 이 중 893가구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662가구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31가구는 경기도 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의무 거주 기간이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야산 인근에 위치한 양주의 한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5일 오후 1시 반쯤 양주 봉양동 의류 원단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21대의 소방차와 헬기 1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6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가 전소됐습니다. 불이 난 곳이 야산 부근이라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화재 진화로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농촌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계면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실험합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선정된 한계면 4천여 명에게 직업과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험 대상 지역은 다음 달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구수와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사회 곳곳에 또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단 발병으로 문을 닫았던 의료기관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들은 매출이 줄고 부도와 폐업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겪기도 했는데요. 깊어진 후유증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훤히 드러나고 비상구 표식만이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임을 대신 말해줍니다. 석 달 전까지 요양병원이 운영됐던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확진 155명, 사망 39명. 코로나19로 인한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의 감염 현황입니다. 코호트 격리와 더불어 전담병상 이송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병원은 결국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병원 내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너무 원장님이 많이 지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됐던 의료기관은 문을 닫았던 기간에 대한 진료비 손실을 정부가 보상합니다. 이처럼 손실 일부를 돌려받는다 해도 사실상 운영을 이어가긴 힘든 현실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동선 공개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낙인 효과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이제 CCTV 사각지대 걸려서 잠깐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그 사이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됐던 거거든요. 줄었죠. 확실하게 손님들이 안 오시죠. 부천의 한 뷔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상호명까지 바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일상이 돼 어디서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도 현재는 확진자 방문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국비가 조금 내려왔었거든요. 6월까지 지원을 해드렸어요. 지금 특정 어디라고 찝기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딱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코로나19 장기화는 지역 곳곳을 움직이던 삶의 현장에도 이겨내기 힘든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끼니를 걱정하게 된 이들을 위해 누구나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착한 냉장고가 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그냥 드림 냉장고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김충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정부 그냥 드림 냉장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는 지난 1월 25일부터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냉장고 떡방앗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냉장고를 떡으로 채워 넣으면 누구나 와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에 우리 센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모았어요. 첫 번째, 떡만 들이지 말고 약밥을 위주로 여러 가지 섞어서 제공하고 있고, 여기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서 응원 문구를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걸 뚜껑에다 붙여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잖아요, 양이. 그래서 말 그대로 허기를 달래는 요기에 불과해서 지역에서 꿀차, 그리고 찐빵, 호두과자, 뻥튀기, 핫도그 등을 후원받아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냥 드림 냉장고를 찾는 수요가 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은요. 경제적으로 딱히 어렵진 않지만 공짜라서 이용하려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수급권자나 취약계층 분들이 방문하셔서 무조건 달라고 하시는 등의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에서 과일, 떡 같은 걸 갖고 오셔서 나눠 먹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역시 우리 국민은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따뜻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마음에 남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입소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68세 되신 남성분인데 처음에 알코올로 해서 두 눈이 백내장 말기로 거의 실명이었었고요. 치아도 다 빠져서 위에 2개 정도밖에 안 남았던 분인데 지금은 눈 수술을 해서 시력이 1.0이 나오고 0.9가 나오더라고요. 치아는 치료해서 다음 주 정도면은 다음 달 정도면은 이제 완벽하게 틀니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분이 약밥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너무 귀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치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죠, 저도.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목표는 거기 그치지 않고 거의 기억에도 없는 손주들을 찾아서 갖다 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가족 회복이죠. 이거야말로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이렇게 그냥 드림 냉장고를 통해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도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해오고 계시죠? 노숙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럽고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항상 술 취해 있고 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대상이거든요. 저부터도 여기 오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사람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한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우리 이웃입니다. 일단 오시면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욕구에 맞춰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집도 마련해드리고 또 의료비도 지원해드리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원인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이 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회로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충식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직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기존에 검사를 실시했던 어린이집을 제외한 7,900여 곳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지난달 25일 기준 68%인 46,87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